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라이브의 현재 시간 기준 8시 25분 기준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관련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확진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전히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는 97명이 늘은 538명입니다. 아마도 전일에 594명이었으니까 오늘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내일 발표 때는 최소 600명 이상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화제라고 표현하면 좀 그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관련되어지는 종목들이 여러 테마로 순환매하면서 빠르게 수급이 다양한 종목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뭐 트레이더라든지 스캘핑 하시는 전업 투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니면 모바일로 매매해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눌림목일 때 들어가서 상승하면 나오고 뭐 이런 방식의 스윙이 아니면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혹은 제가 저도 물론 매매를 간간히 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 환경 자체가 그렇게 조성을 해버리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이 주가 영향을 굳이 미친다면 아마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더 많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만 이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정부의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왜냐면 최근에 말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제대로 된 백신을 확보를 못했다. 오로지 아스트라제네카만 확보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질책 섞인 의견도 있었고요. 뭐 그렇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이슈 속에서 정부도 부담을 느꼈는지 이렇게 어쨌든 국민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기사가 딱 뜨고 나서 오늘 초반부터 좀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을 거고요.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은 뭐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기 전에 시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거진 한 9,500억, 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핵심적인 종목들에 많이 매도가 좀 몰렸는데 보자면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삼성전자 한 2,5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순매도. 셀트리온 1,400억, 현대차 1,170억, 삼성전자 1,110억. 이 정도로 상당히 좀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 위주로 순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 종목들은 대부분 최근에 많이 좀 상승에 대한 힘을 가지고 올라오던 종목들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67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대형 우량주 중에서 그동안 많이 좀 상승했던 종목을 팔고 뭐랄까요 그 차익 실현 정도의 수준의 어떤 매도가 아니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다 팔아버리고 떠난다, 셀코리아 한다, 그 개념보다는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 팔고 차익 실현하는 수준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대표적으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무지하게 눌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893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뭐 HLB 409억, 시젠 170억, 오스코텍,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대부분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좀 눌렸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다른 걸 뭘 떠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부분이 있다. 다만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셀코리 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상승, 너무나 강한 상승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은 조정의 국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그럼 많이 올라왔나 한번 보면 뭐 사실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 그죠? 이게 거래소의 주봉 사진으로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거래소 주봉 사진으로 보면 이번 주 2754포인트, 역대 최고로 거의 많은, 그죠?
상승 아니겠습니까? 2017년 18년에 강한 장세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 제가 주식을 하고 나서 가장 강한 장에 지금 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상승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오늘일지는 몰랐는데요. 저도 오늘 이렇게 갑자기 백신 확보했다는 이슈로 그냥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워낙 또 최근에 좋은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시즌은 아니지만요.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화이자 모더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눌린 상태였었는데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더 이어가면서 2만 원 이상, 한 5만 원 이상 2차, 3차로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괜찮았던 바이오제약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뭐 코로나 관련주들 위주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주면서 시즌도 어쩔 수 없이 좀 눌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오늘 살짝 눌러주는 움직임 나왔고, 코스닥도 거래소만큼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죠? 거진 이제 이번 주가 933.14포인트였으니까요.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의 조정을 주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됐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강하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이 강하게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소폭의 조정이 종목별로 많이 상승한 종목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엄청나게 그냥 찍어 눌러서 하락 추세의 전환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돼가지고 무섭게 좀 하락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포트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손실 폭을 좀 만회하고, 만약에 손실이 난 종목이라도 좀 정리하면서 현금 들고 있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에 이 기사 가지고 움직인 것만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지켜볼 만한 요량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아주 급하게 더 빠지겠지라는 것보다는 조금 뭐 길게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정 후에, 아시겠지만 이제 보면 당장 어쨌든 뭐 오늘 하루 정도의 이 조정이 나오고 했지만은 이게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까라고 저는 우선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고 이번 주 말 금요일 정도 되면 시장은 좀 방향성을 정하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이제 이런 구간대에도 한 번쯤 눌렸었죠. 지금 30분 봉상으로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말 계속 올렸잖아요. 코스닥도요. 이때 한번 눌러놓고 한번 살짝 누르고요. 한 3-4번 눌렀네요. 그죠? 그리고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더 누르기보다는 아주 길게 빠지면, 정말 아주 길게 빠지면 900포인트 정도까지, 그죠? 한 121선까지 눌러주고 한번 간다라든지, 지난번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마감되면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는 와중에 121평선 한번 터치했었죠. 이 구간에서 한번 터치를 했었고, 여기서는 한 62평선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 조금 이렇게 120평선이 올라오고, 이번에 이 62평선을 깬 30분 봉이 조금 더 내려가서 한 요 정도 수준에서 한 하루 이틀 상간으로 터치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또 어떤 악재가 터져서라든지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누를지는 내일 시장을 좀 봐야지 알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너무나 두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시장에서 강하게 좀 눌리는 종목들,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오늘 많이 눌린 종목이 뭐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시젠도 뭐 그 중에 한 종목일 수 있겠죠. 많이 눌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었던 분들은 기회가 되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가 매수에도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크게 추세 전환하는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
지수의 영향으로 많이 눌렸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의 영향. 시젠의 개별의 어떤 악재, 호재, 호악재가 아니라 지수가 오늘 눌려버렸다. 그렇다 보니 시젠도 코로나로 오른 종목들과 함께 또 치료제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과 함께 같이 좀 시장에서 눌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음봉인데 또 눌리는 거 아니야라고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고요. 백신 영국에서는 접종을 또 했습니다. 백신은 또 영국에서 접종을 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씩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마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조금은 안 좋은 네거티브한 소식들이 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시젠에 대한 종목을 특히 이 고점에서 잡고 엄청나게 물려 계신 분이라면 이때 버티신 것처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도는 있을 수 있지만 추세는 지금 전환하고 가고 있으니 조금은 더 참으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떨어져서 급락하는 오늘 종목들 많았죠? 그런 종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따지고 보면 1.34%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때 버티셨던 거, 갭으로 떨어지고 음봉 맞고 이런 때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그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음봉 빠졌지만은 시초에는 좋았죠. 시초에 좀 뜨고 시작하네. 어제 시간에가 좋았으니까요. 오늘 좀 가나 있는데 그 기사가 터져버리면서 속보로 나오면서 갭 두고 이렇게 시작한 거 결국은 이 분봉상 갭을 다 메워버렸어요. 22만원 돌파 시도를 좀 했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기회는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동으로 봤을 때에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173억, 기관이 한 1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기관의 순매도는 뭐 개의치 않아도 될 정도의 미미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큰 이슈 없고, 연기금이 현재 3일째 들어오고 있는 점, 투신도 보험도 좀 들어왔잖아요. 이탈 금액이 좀 없습니다. 그 부분들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은 뭐 170억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질 때요. 외국인 760억까지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때 UBS였나 JP모건이었나 했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어떤 그 하락은 저는 다시 추세전을 하고 들어올리면서 저점에서 잡았던 외국인들의 그 매수 후에 차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 정도 수준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내일은 조금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장중에 또 장 후반이 되면서 돌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한 요 캔들 있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음봉 맞고 밀렸던 요 캔들을 어쨌든 몸통을 갖다가 상승해서 이쪽에서 양봉 뽑아내고 혹은 뭐 서서히 캔들 하나 둘씩 그려가면서 이 윗구간에서 21만원 윗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딱 형성이 되고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금 한 25만원 정도 라인을 향해서 서서히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포커스는 시젠이 아니었고, 그죠? 오늘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셀트리온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시젠은 응당 가는 과정에서 지수 때문에 눌리는 그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었고, 딱히 안 좋은 악재라고 하면 백신이 4,400명분이 이 확보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그 확보가 됐다라는 부분은 접종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미 악재는 다 반영을 했고,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흐름은 코로나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에 혹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지난번 저점에 17만 4천원, 뭐 17만 7천원 이쪽을 깨지 않는다면 쌍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지라인 테스트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그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신용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6.8%. 또 다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들어오는 주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개인들이 좀 팔고 기관과 메인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동은 거의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승하는 움직임에서는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해주고, 외인과 기관이 좀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줘야지 더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향후 움직임을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그렇게 걱정하시고 공포에 휩싸이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도 되게 재밌게 전개가 좀 될 것 같은데, 내일 시장도 잘 파악해가지고 내용 관련해서 제 의사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